금요일 저녁 10시 20분입니다. 주말 첫 번째 영상은 지수 영상이고 원래 이제 오늘 우리가 휴방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올려야 될 영상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에라 모르겠다 자버리면 일요일 날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 저 위에서 올리는 거니까 더블맨 고생해, 고마워 이러실 필요는 없어요. 네, 저 위에서 올립니다. 그리고 왼쪽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진행을 할 텐데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두빌, 한전기술까지 오늘 한전기술 매수하신 분들은 아시죠? 네, 빠따 맞을 준비. 그러니까 매수 타점을 갭으로 돌파할 땐 매수하는 게 아닌데 그래도 매수했으면 갖고 계세요. 한전기술에서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우리가 최근 그리고 이번 달에 매수한 종목이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모든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종목들이 책에 나와 있는 모양을 만들면서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책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모양조차도 숙지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우연찮게 살만한 좋은 차트의 모양을 봐도 그 종목을 사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종목에만 눈이 가요. 그러니까 교육 영상을 보시라는 거예요. 당장 코스피만 해도 코스피가 월요일 날 상승하겠어요? 하락하겠어요? 때려 죽여도 월요일은 상승 아니에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불안불안했었지만 오늘 어떤 모양을 만들었어요? 급등주 중에서도 태극기 반대 문양을 거의 반쯤 완성했기 때문에 일단 월요일 날 오후에 빠지는 한이 있어도 일단 이런 모양을 보면은 종가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지? 일단 월요일 날 한번 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을 듣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영상 말미에 접선의 기울기 각도로 올라가는 그 차트 교육 영상 링크를 영상 말미에 넣어 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세요. 그치? 그리고 우리가 두빌할 때도 계속 했던 얘기가 일단 이동평균선 5일선 따라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5일선 깨지기 전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더블맨 썸네일에 그런데 그러니까 이 차트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기준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제일 무시하는 주식계에 통용되는 속담 이런 게 뭐가 있어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건 주식을 하지 않은 애가 그냥 지어낸 말이죠, 거의. 왜긴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얘기는 어떤 주식의 값어치가 10,000원 됐을 때 이게 싼지 비싼지 안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알 수 없어요, 아무도. 일목균형표가 이딴 짓 하지 말라고 만들어진 보조지표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고 이렇게 상승하고 있으면 같은 10,000원이라도 이렇게 하락할 때는 못 사는 거예요. 이렇게 상승할 때 10,000원에 사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가격, 그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격이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 이걸 보는 게 일목균형표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추세를 보는 가장 직관적인 보조지표는 뭐예요? 이동평균선.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동평균선이 역배열되어 있거나 결국에는 이제 우하향 차트죠. 꼬라박고 있는 차트. 그리고 이동평균선 241선 밑에 있는 종목들은 최대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열의 9의 보조지표는 확실하게 상승 추세를 탄 것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이지 자꾸만 꼬라박고 있다고 사라고 하는 지표는 없어요. 그래서 이동평균선, 일목균형표 이런 것들은 절대로 차트 매매하는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지표고 그 다음에는 각도. 항상 차트는 내려오는 각도에 비해서 올라가는 각도가 급해야 돼요. 만약에 내려온 각도에 비해서 올라가는 각도가 완만하면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버리고 한번 쉬었다가 이렇게 간다. 그래서 항상 이 모양. 최근에 이런 모양으로 매수한 종목이 뭐예요? 여기 넘을 때 사는 거. 기업은행, 일봉, 주봉.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만의 기준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뭔데 우리만의 기준을 자꾸 세워. 자꾸 우리 안에서 뭔가 기준을 세우지 말고 글로벌 기준,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검증되어진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지표에 순응하면서 역행하지 말고
매매를 해야지 자꾸 혼자 앉아가지고 상상 속의 매매를 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하는 얘기 있잖아요. 뭐 1분봉, 3분봉 이런 애들은 주식을 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도대체 1분봉, 3분봉에 뭐가 있냐고. 매일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한다고. 잦은 매매는 깡통 계좌의 지름길이다. 이번 영상 주제라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제가 썸네일에 그러니까 예전 구독자분들이나 회원분들은 이게 얼마나 되도 않은 소리인지 아시겠지만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또 신규로 등장하셨으니까 그분들이 더블맨 이제 지수가 상승한대. 그러니까 대형주를 사놓으면 상승할 거야. 지수가 상승하면 대형주가 상승해요? 아니야, 그냥 들어도 이상한데? 지수는 대형주들이 상승해야지만 상승하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하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건너니까 신호등이 초록색 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초록색 신호등 불이 들어와야지 내가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네. 지수가 상승하니까 대형주가 상승할 거라고 대형주를 바닥에서 막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대형주가 상승하고 상승하는 모양을 만들어 감에 따라 코스피에 포함되어 있는 대형주가 상승하면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는 거지. 그걸 앞뒤 다 잘라먹고 코스피가 상승하니까 대형주가 갑니다. 이거는 둘 중에 하나죠 뭐. 주식을 안 하던가 아니면 그래. 빡대가리. 아니야 이게 헷갈릴 게 뭐가 있냐 이게.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 좀 못됐게 썼습니다. 이런 얘기는 저한테 물어보거나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필터링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죠. 그렇죠? 네. 최근 코스피 모양은 어떤 모양이에요? 전형적인 모양이에요. 이것도. 최근에 이런 식으로 진행된 아이가 삼성물산도 있고, 뭐 삼성생명도 있고, 현대오토에버도 있고, 이렇게 ABC로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각도가 이거 떨어진 각도에 비해서 완만하니까 한번 쉬었다가 이렇게 가면 어디에서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개별 종목이라고 치면 여기를 넘을 때 매수. 그리고 지금 코스피는 이동평균선 5일선 따라서 올라가는데 이렇게까지만 보면 모양이 조금 애매해요. 그런데 어제 오늘 모양을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 제가 그 태극기 반대 문양으로 상승하는 급등주 차트 모양 교육 영상 링크를 영상 말미에 넣어 드릴 테니까 보시고 코스피는 요 모양도 중요해요.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모양이에요. 책에. 그러면 여기 넘을 때 매수. 똑같았었던 최근 모양이 삼성생명. 삼성생명도 이렇게 떨어졌다가 완만하게 가다가 20선 터치하고 빵. 그러면 어디 넘을 때 매수예요? 여기를 넘을 때 매수. 그지? 또 삼성물산. 모양 익히시라고요. 지수가 볼 게 뭐 있어요? 5일선 따라서 올라가는데. 열심히 잘 가고 있는데. 이렇게 ABC로 떨어지고 완만하게 가다가 어디 이동평균선 20선 터치하고 빵 가면 어디 넘을 때? 요 라인 넘을 때 매수. 그리고 현대오토에버도 우리는 여기를 넘을 때 샀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갔다가 쉬었다가 가면 어디 넘을 때 여기 언덕 요 라인 넘을 때 매수. 그렇죠? 그래서 코스피의 지금 진행 상황은 아주 교과서적인 전형적인 모양을 만들고 있는데 저는 5일선이 한번 깨졌다가 20선을 한번 터치하고 여기서 한번 이렇게 터치하고 이렇게 갈 것으로 봤는데 지가 그냥 간다면야. 그죠? 우리가 굳이 끌어내릴 필요는 없다. 끌어내릴 수도 없고. 그리고 코스닥은 아직 코스피에 비해서 좋은 모양은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직은 이번 달 우리가 항상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애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이렇게 밑에서 쭉 올라오는 월봉을 보면서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건 뭐예요? 노트에 적어 놓으세요. 월봉상 20선. 우리가 LG에너지 솔루션을 예전에
이때 작년 10월 달 일단 얘가 상승이라고 말을 하려면 월봉상 20선을 타야 돼요. 이동평균선에 자꾸 역행하는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LG에너지 솔루션의 작년 10월 달은 얘가 월봉상 20선을 타는지 안 타는지가 핵심이다.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지금은 월봉상, 지금은 탔죠. 그런데 아직 이번 달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번 달 종가가 끝났을 때 코스닥이 바닥에서 빵빵빵이 나오면서 월봉으로 20선 위에 안착이 일단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또 한번 개잡주들의 시대가 오겠죠. 코스닥에 올라가야지 잡주들이 가는 거고 우리는 안 하니까, 우리 채널은 최대한 잡주는 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대형주들은 대부분 코스피에 있고, 코스피는 더블맨 코스피가 3,000포인트까지 간대. 여러분들이 뭐 지난번에 그 말씀하셨을 때 3,000포인트는 밑도 끝도 없어요. 얘가 간다면 뭐처럼 서진 시스템이나 LG화학처럼 이렇게 월봉상 요 라인 그은 이 라인까지는 갈 거예요. 여기까지 갔다가 두들겨 맞고 작년 혹은 재작년처럼 내려올지, 아니면 이 선을 뚫고 우리가 때려 죽여도 코스피는 전고점까지 간다 그런 거였으니까요. 때려 죽여도 코스피 전고점에서 무너질지 아니면 돌파할지 그건 모르겠지만 때려 죽여도 코스피는 전고점까지는 한번 간다. 그런데 이번 사이클에서 3,000포인트는 밑도 끝도 없는 중요한 수가 아니라 월봉상 이 고점을 연결한 이 라인까지는 갈 거예요. 거기에서 돌파하는지 무너지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이 얘기는 애당초부터 한 얘기인데 3,100포인트까지는 가겠네요. 됐나요? 이런 것들은 다 더블맨의 어떤 개인적인 주식 경험이나 저의 피셜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 이건 지수를 보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수는 더블맨이고 대형주도 더블맨이다. 절대로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동평균선이나 일목균형표와 역행하는 해석이나 매매를 할 수 없어요. 그지? 싸게 싸서 비싸게 판다는 얘기가 얼마나 헛소리야. 여기선 못 사요. 같은, 예를 들어서 같은 가격이라고 해도 여기라고 이렇게 놓고 치면 여기선 못 사는 거예요. 여기선 살 수 있어도. 그래서 절대적인 가격은 전혀 중요하지 않으시다고 우리 일목균형표를 만드신 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죠. 그 가격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가 중요하지 절대적인 가격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자꾸 뭐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군요. 네. 그리고 지수가 올라가니까 대형주들이 가는 게 아니라 대형주가 가야지만 지수가 가는 거예요. 순서가. 네, 내가 횡단보도를 건너면 초록색 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초록색 불이 들어오면 내가 건너는 거지, 순서가. 왜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머리 회로의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쌓여서 매매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사회생활도 할 수 있는 거고, 일상생활도, 네, 이런 기본적인 전후관계가 잘못 인셉션이 돼 있으면 일상생활도. 다음 영상에서 카카오를 보겠습니다. 끝.